루트 9의 제곱의 양의 제곱근과 9분의 1의 음의 제곱근을 각각 구하라. 루트 9의 제곱은 제곱이랑 루트를 없애면 9인 셈이죠. 그러면 9의 양의 제곱근, 그러면 3이 되겠죠. 9분의 1의 음의 제곱근, 자 9분의 1 제곱해서 9분의 1이 되는 음수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 문제 자체는 어렵지는 않았고, 자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자 요 부분 어떤 수에 대해서 어떤 수의 제곱근을 물어보잖아. 어떤 수의 제곱근을 물어보면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그 수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이면 그게 자연스럽게 답이 되는 겁니다. 헷갈릴 이유가 없죠. 예를 들어보면 만약 3의 제곱근을 물어봤어요. 3의 제곱근. 그러면 의미상으로는 제곱해서 3이 되는 수, 자 계산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이고 3만 붙이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곱해서 3이 되는 그런 유리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루트라는 기호를 가지고 표현하는 무리수를 배우게 된 거고, 만약 자 4의 제곱근을 물어봤습니다. 4의 제곱근. 그러면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니까 그 수는 분명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근데 이것도 위에랑 자 기준을 잡기 위해서 이것도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붙이고 4를 쓰시면 됩니다. 근데 루트 4는 2의 제곱이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2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곱수에 대해서 자 이렇게 어떤 수의 제곱수에 대한 제곱근을 물어보면 제곱근 없이, 즉 루트 없이 우리가 제곱근을 표현할 수가 있고, 자 3처럼 제곱수가 아닌 수에 대한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즉 근호를 사용해서, 즉 루트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2번 다음 수 중에서 극값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 자 다른 하나. 자 그럼 첫 번째 루트 6의 제곱이네. 제곱 날리고 루트 없애버리면 얘는 6이겠죠. 그 다음에 안에 제곱이 걸려 있어도 제곱이랑 루트를 없애버리면 얘도 6. 아 그러면 6으로 나오지 않는 답을 찾으면 되는 거죠. 자 얘는 마이너스를 품고 제곱을 하고 있으니 이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될 거고, 제곱이랑 루트를 없애버리면 얘도 6이겠죠. 자 괄호 안에는 마이너스를 짝수번 곱하면 이 마이너스 역시도 플러스가 될 거고, 제곱이랑 루트를 없애면 얘도 6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정답은 여기 있는 요 마지막에 있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6의 제곱이겠죠. 자, 요 제곱은 누구만? 요 괄호 안에 있는 요 마이너스만 제곱을 해주는 거니까 얘가 플러스가 될 겁니다. 이건. 근데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는 이 제곱이랑은 상관이 없죠. 그러면 얘는 이 부호를 그대로 가지고 오고 제곱이랑 루트가 사라져서 얘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자 그래서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마지막에 있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6의 제곱이겠네. 자, 그 다음에 3번. 자, A, B가 다음과 같을 때 A 플러스 B. 그럼 일단 A를 간단하게 해보죠. 마이너스 2 곱하기. 자, 마이너스를 짝수번 곱하면 플러스가 되겠죠. 제곱이랑 루트를 없애면 5가 될 거고, 플러스 괄호 안에 마이너스를 짝수번 곱하면 플러스가 되죠. 그 다음에 제곱이랑 루트를 없애면 12가 될 거고, 자 여기 있는 요 마이너스는 자 여기 제곱이랑 상관이 없죠. 그럼 마이너스 붙이고, 요 마이너스는 괄호 안에 두 번이니까 플러스가 될 거고, 제곱이랑 루트를 없애서 7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게 마이너스 10이 되고, 자 요게 2가 되고, 2 빼기 7이니까 마이너스 5가 A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B 계산하러 갑시다. B 144는 뭐의 제곱수입니까? 12의 제곱. 그래서 얘는 12로 나올 거고, 마이너스 64는 8의 제곱수. 그래서 얘는 8이 될 거고, 나누기 자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제곱이랑 루트를 없애버리면 2. 그러면 뒤에 있는 자 나누기부터 먼저 한다고 생각하면 4가 될 거고, 그럼 얘는 8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봤던 게 A 플러스 B니까 마이너스 5에다가 8을 더하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3이 되겠죠. 4번 다음에서 가장 큰 수를 X라고 했고, 가장 작은 수를 Y라고 했습니다. 이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자, 가장 큰 수를 잡으려면 일단 양수 쪽에서만 판단해보죠. 여기에 마이너스 붙여 있지 않은 이렇게 동그라미로 선생님이 표시하는 요 수 중에서 X값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자 3은 자 루트를 써서 표현하면 제곱이 되어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루트 9가 되겠죠. 그럼 일단 3은 해당 사항이 없겠네. 루트 18이 더 큰 거니까. 루트 안의 수가 크면 그 값이 더 큰 거죠. 그 다음에 5분의 36. 자 5분의 36은 36 나누기 7로 해보면 7.2가 되겠네요. 그러면 7.2보다는 18이 큰 거니까 자 x값은 결정이 되었네요. x는 얼마입니까? 루트 18이 되는 거.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자 음수 쪽에서 자 가장 작은 값을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0.5 마이너스 루트 10 그러면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루트 16인 셈이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루트 16이 가장 작은 수가 되겠네요. 그죠? 즉 마이너스 4가 가장 작은 수가 되는 거니까 y 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 그럼 문제에서 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을 물어봤으니까 x의 제곱 루트 18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그러면 제곱이랑 루트가 사라지면 18에다가 마이너스 제곱이면 플러스 16이 되겠죠. 그럼 정답은 얼마? 34가 되겠네요. 정답은 34. 자 5번 루트 3n 이 8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래요. 그치? 그러면 양변을 제곱을 해도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루트 3n이면 8도 루트를 씌워서 표현하면 8의 제곱이 64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안의 수만 끄집어내어서 비교를 할 수 있지. 그러면 이렇게. 그럼 양변을 뭘로 나눕니까? 3으로 나누겠죠. 3으로 나누게 되면 자 따라서 n은 자 대충 64를 3으로 나눠보죠. 그러면 3, 2, 6, 3, 1은 3. 그러면 21. 얼마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그러면 수직선을 그리면 자 여기를 21. 얼마인 수라고 표현하고 그 수보다 n은 작다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부등호 방향은 왼쪽. 그러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자연수만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수가 21을 넘어가는 수니까 요 안에 21이 있고 요 바깥에 22가 있겠죠. 그러면 뭐 20도 될 수 있고 19도 될 수 있고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수를 물어봤으니까 가장 큰 수는 뭐가 되는 겁니까? 21이 되겠죠. 정답은 21입니다. 6번 다음 수를 유리수와 무리수로 각각 구분하시오 되어 있죠. 자 파이 원주율 파이는 무리수죠. 그래서 파이에 빼기 1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얘는 무리수입니다. 무리수 무. 자 루트 15. 자 15가 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에 루트 15는 무리수가 되겠죠. 무리수. 자 마이너스 루트 4분의 1. 자 4분의 1은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4분의 1로 표현되어 있지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표현되는 유리수가 되겠죠. 그죠? 루트 5 플러스 1. 루트 5가 무리수죠. 무리수에 유리수가 더해져도 얘는 무리수가 되겠죠. 자 루트 25. 루트 25는 5인 셈이죠. 25가 5의 제곱이니까. 그럼 5 빼기 3이니까 이 수는 결국 얼마가 됩니까? 2라고 하는 유리수가 되겠죠. 그러면 유리수는 요 세 번째에 있는 마이너스 루트 4분의 1과 루트 25분의 마이너스 3. 요 두 가지가 유리수고 나머지 세 가지는 무리수가 되는 겁니다. 자, 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눈금의 길이가 1인. 자, 모는 종이. 예, 위에 수직선과 직각삼각형 ABC를 그리고 자, AC와 PC가 같도록 자, AC는 요 길이가 되겠네요. 직각삼각형에서의 빗변의 길이. 그 다음에 PC는 그걸 그대로 수직선 위에 내린 그 부분, 요 길이가 되겠죠. 요 두 개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점 P에 대응하는 수는 자, 5 마이너스 루트 1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P의 좌표가 나와 있는 거죠. P의 좌표는 5 마이너스 루트 13이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물어보는 건 AC의 길이를 구하라. AC의 길이. 그러면 AC의 길이는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게 되면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BC 길이가 3이게 되고 자 AB의 길이는 2가 되는 거니까 AC의 제곱은 자 2칸의 제곱 2의 제곱에다가 3칸의 제곱 3의 제곱을 더한 값이 될 테니까 자 4 더하기 9는 13이 되겠죠. 따라서 AC의 길이는 루트 13이 되겠네요. 루트 13.
자, 그리고 나서 점 C에 대응하는 수를 물어봤네요. 점 C. 자, 요 점 C. 요 점에 대한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AC의 길이를 루트 13으로 구했죠. 그러면 요 PC 길이 역시도 같은 길이라 했기 때문에 여기도 얼마가 되는 겁니까? 루트 13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 C점에서 왼쪽으로 루트 13만큼 간 그 점이 점 P가 되는 거죠. 다시 C점을 별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별이라고 하는 값에서 수직선에서의 왼쪽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를 말하는 거고, 자, 얼마만큼? 루트 13만큼 갔던 그 점이 결국 여기 표현되어 있는 P랑 같다는 얘기인 거니까, 자, 결국은 C 좌표는 뭐가 됩니까? 5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점 C에 대응하는 좌표는 5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점을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해석하는 방법, 수직선상에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5 마이너스 루트 13으로 되어 있지만, 자, 5에서, 자, 마이너스는 왼쪽으로, 자, 왼쪽으로. 얼마만큼? 여기 나와 있는 요 무리수만큼. 루트 13만큼. 자, 루트 13만큼 간 수로서 우리는 5 마이너스 루트 13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8번. 다음 수직선 위의 점 5개의 점 A, B, C, D 이 중에 자, 루트 10 마이너스 3에 대응하는 점은 어느 점인지 고르라고 얘기했는데, 자, 방법 두 가지로 한번 접근을 해보죠. 첫 번째 방법은, 자,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좀 전에 7번 문제랑 동일한 방법으로 한번 접근해 보면, 수직선상에서의 해석, 루트 10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것은, 자, 마이너스 3을 먼저 읽어보죠. 마이너스 3에서, 자, 어느 쪽으로? 자, 플러스 루트니까, 자,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루트 10만큼.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럼 실제로 마이너스 3에서 자, 오른쪽으로 루트 10만큼인데 요 루트 10에 대한 근사값은 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루트 10에 대한 근사값은 루트 9보다는 큰 셈이고 루트 16보다는 작은 셈이니까 루트 9가 3이죠. 그 다음에 루트 16은 4니까 그러면 루트 10은 3점 얼마인 무리수 값을 가지겠죠. 그럼 다시 마이너스 3에서 3을 조금 넘어가는 값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으니까 자, 한 칸, 두 칸, 세 칸을 하고 조금 더 갔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 점이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점 C가 기다리고 있겠죠? 다시 자, 마이너스 3에서 오른쪽으로 루트 10, 즉 3점 얼마만큼 이동한 점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칸, 두 칸, 세 칸을 간 다음에 그 조금만 더 가게 되면 점 C가 보이는 거죠. 이렇게 점 C를 찾을 수 있고, 자, 두 번째 방법은, 자, 지금 나와 있는 루트 10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이 루트 10에 대한 근사값으로서 우리가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방금 했던 것처럼 루트 10은, 자, 3보다는 컸죠. 그리고 4보다는 작은 무리수에 해당이 되고, 자, 요거 양변에 빼기 3을 해보죠. 똑같이 빼기 3을. 그러면 3 빼기 3은 0이 되고, 자, 가운데 항은 루트 10 마이너스 3이 되고, 그 다음에 4 빼기 3은 1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했던 루트 10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은 0과 1 사이 위치하는 값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점 C. 자, 어느 방법으로 풀던, 괜찮은 방법들이니까, 답을 구해낼 수 있겠죠. 9번. 자, A가 0보다 작대요. 자, A가 0보다 작으면 A의 정체는 음수.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을 간단히 하세요. 자, 그러면 간단히 봅시다. 제곱을 없애죠. 자, 루트를 날렸어요. 그러면 안에 있는 알맹이를 그대로 끄집어내면 7A가 나옵니다. 그럼 이 7A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자, 루트 안에 있는 음수가 루트 밖으로 음수로 나올 수가 없는 거니까 앞에 뭘 달아줍니까? 마이너스를 달아줘서 전체 마이너스 7A를 양수로 보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마이너스는 그대로 내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곱을 없애고 루트를 날린 상태에서 안에 알맹이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마이너스 6a 끄집어냈죠. 그리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a 자체는 음수지만 앞에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음수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전체의 부호는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를 붙일 필요가 없죠. 그럼 이 상태에서 괄호를 풀어서 정리만 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7a에 빼기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a 이렇게. 그럼 정답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가 주어져 있을 때는 틀린 학생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두 가지만 비교를 해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날리면 얘는 얼마가 돼? 3이 된다는 거 알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게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될 거니까 그럼 제곱을 없애면 얘가 결국 얼마 됩니까? 3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요 두 번째 요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양수일 때는 아무 문제 될 게 없죠. 양수는 양수 그대로 나올 수 있어요. 제곱이랑 루트를 없애서. 근데 음수는 자, 마이너스 3이라는 음수는 마이너스 3으로 안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마이너스 3이 음수였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달아서 결국은 3으로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a가 음수인 상황에서 제곱이 걸려 있으면 제곱을 날리고 루트를 없애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a 자체가 지금 음수인 셈이니까 음수가 음수로 나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서 마이너스 a로서 이렇게 답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를 반드시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 관계를 따져보면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10번에 다음 그림, 자, 그림이 밑에 있을 겁니다. 그림에서 가로가 24고 세로가 n인 직사각형 ABCD의 넓이와 정사각형 EFGH의 넓이가 같을 때 그때 자연수 n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직사각형 가로 24, 세로 n이죠. 그러면 넓이를 구하면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24n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정사각형과 넓이가 서로 같다 했기 때문에 이 정사각형의 넓이 역시도 24n으로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1번에서 물어보는 것은 이 오른쪽에 있는 정사각형 EFGH의 한 변의 길이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 길이를 자, 근호와 n을 사용한 식으로 표현을 하려 했기 때문에 자,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루트 24n이라고 쓰면 되죠. 그렇죠?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결국 뭐가 됩니까? 넓이의 양의 제곱근이겠죠? 양의 제곱근. 이렇게. 자, 그래서 정답은 루트 24n이 되는 거고. 자, 이번에서는 자, 그 한 변의 길이가 뭐가 되도록 해주는 자연수가 되도록 해주는 가장 작은 자연수 n 값을 구해달랍니다. 그러면 루트 24n. 자, 이 값이 뭐가 나오도록 자연수가 나오도록 해주려면 자, 24 자체는 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n이 도와주겠죠. 어떤 식으로? 자, 일단 24를 소인수분해를 해봅시다. 그러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 될 거고 거기에 n이 곱해지겠죠. 그럼 n은 어떤 역할을 해줍니까? 요 앞에 소인수들의 지수를 짝수로 만들어주는 역할. 지수를 짝수로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일단은 2가 세제곱이니까 홀수죠. 그래서 n이 2가 하나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3도 지수가 1인 셈이니까 이것도 홀수죠. 그러면 n이 뭐도 하나 필요한 셈입니까? 3이 필요한 셈이죠. 그래서 결국은 2, 3은 6이니까 가장 작은 자연수는 뭐가 되는 겁니까? 6이 되겠죠. 만약 6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어떤 자연수니까지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그러면 결국은 2가 4제곱이 된 거고 3은 제곱이 된 거죠. 그러면 2의 4제곱은 다시 4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그 다음에 3의 제곱. 그러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자, 결국은 4 곱하기 3 전체의 제곱이 되는 셈이니까 결국 얘는 10이라고 하는 한 변의 길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한 변이 되기 위한 자연수가 되기 위한 n값, 가장 작은 n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자, 답은 얼마가 됩니까? 6이 되겠죠. 자, 11번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x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자, x는 두 자리 자연수. 그러면 x는 두 자리 자연수니까 자, 뭐부터? 10부터 어디까지? 99까지. 요 개수를 한번 판단해 보죠. 10부터 99까지면 이 전체 개수는 얼마가 됩니까? 99에서 10을 뺀 다음에 1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전체 개수는 90개가 되겠네요. 그죠? 90개. 전체 개수가 90개. 그러면 나를 봤더니 나는 루트 x가 뭐가 되도록 해줍니까? 무리수죠. 그죠? 그러면 자, 이 두 자리 자연수에다가 루트를 붙여서 그 값이 무리수가 되는 개수, x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유리수가 많을까요? 무리수가 많을까요? 유리수보다는 무리수가 엄청 많겠죠. 그러면 우리는 많은 무리수보다는 작은 유리수, 상대적으로 작은 유리수의 개수를 구한 다음에 전체 개수에서 빼버리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의 계산 방법은 전체 개수에서
전체 개수에서 뭐의 개수를 빼자? 유리수의 개수를 빼자. 근데 좀 전에 전체 개수는 몇 개를 구해놨습니까? 자, 90개를 구해놨죠? 그런 다음에 유리수를 찾을 겁니다. 자, 그러면 루트로 씌워져 있는 이 수가 유리수가 되려면 결국은 루트 안에 오는 요 수는 무슨 수가 돼야 되겠죠? 제곱수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자,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제곱수가 뭐가 있을까를 봤더니 자, 4의 제곱. 4의 제곱. 됩니까? 4의 제곱. 그럼 4의 제곱은 얼마가 되죠? 16이 되겠죠? 그 다음에 5의 제곱. 25, 6의 제곱은 36, 그 다음에 7의 제곱은 49가 되겠죠? 그 다음에 8의 제곱은 64가 될 거고, 자, 여기 적을게요. 9의 제곱은 얼마? 82. 그 다음에 이제 10의 제곱이 들어가면 얘가 100이기 때문에 이 100은, 자, x는 두 자리 자연수로 했기 때문에 100이 될 수는 없겠죠? 자, 그러면 4, 그 다음 제곱, 5제곱, 6제곱, 그 다음에 7제곱, 8제곱, 9제곱 6개가 있겠죠. 그래서 유리수의 개수인 6개를 빼버리면 정답은 84개라고 하는 무리수가 나오는 겁니다. 만들 수 있는 x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